아이고 큰일 났네. 빨리 바람 선풍기 틀어줘야 되겠네. 막 틀어주면 어떻게 될까? 얘가 숙주인데 또 다른 숙주를 찾아서 얘가 날아가겠죠. 뭐 이렇게 날아가. 도동 22년 11월 17일인가 18일인가 그건 잘 모르겠고 수능날의 아침입니다. 원래 수능 때가 되게 춥잖아요. 근데 따시죠. 이런 날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올해 겨울이 쪼까 따시게 돼서 난방비 단가도 안 나오는데 난방비라도 조금 나왔으면 하는 게 소박한 바람이 돼버렸네요. 번스 데려다 주고 얘는 뭐 수시 뭐 팔아 뭐 수능 뭐 저기 한다는데 뭐 이렇게 학교 애들 복잡하게 해놨어. 그냥 하나만 하지. 수시 또 그것도 전형용가 그 접수비인가 뭔가 뭐 5개인가 6개인가 넣잖아요. 돈 겁내 깨져. 뭐 그렇게 해놨네. 나 이해가 안 되네. 그냥 좀 하나만 해. 좀 하나만. 뭐야 그게. 그래야지 뭐 똑똑한 애들 뽑나? 그래 아니잖아. 세상 살면서 빡시게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배워가는 거지. 에이, 아침부터 쓸데없는 얘기. 자, 주간 리포트. 아침 상황 좀 보면서 애들이 참 어젠가 또 비가 왔더만. 그죠? 애들이 지금 엊그제 비 한 이틀 온 것 같은데 어제도 한번 또 온 것 같고 소나기처럼 느낌이 그래요. 탄력 강도가 100이야. 100, 10 빵빵. 원래 이렇게 노숙 안 시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안 시원해서 계속 맞아 불었네. 뭐 어떡이야, 냅둬야지. 뭐 여기 있는 애들은 여름부터 계속 생으로 노숙돼 있는 거고요. 차강 없이 비가림 없이 풀로 두들려도 마찬가지고 오는 비 다 맞고 자란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제가 관리를 했으면 순위 다 올라오는데 여기 애들은 테스트 겸 여러분들 쫄지 말라고 해놓은 거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비를 맞으면서 이쪽이 살짝 데미지 입어서 잎이 쭈그러졌잖아요. 떼졌는데 지금 살짝씩 또 회복을 하고 있고, 회복이라보다는 여기서는 회복이 안 돼요. 날씨가 추워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코너도 잘 있고, 리토스 올 여름에 여기 하나 물러 죽었고 비 계속 맞았는데도 선인장, 담시, 라우렌시스 잘 있고, 블랙잭은 요놈이 보시면 표준 스탠다드 이렇게 피멍 무섭게 드는 게 스탠다드고요. 좀 이뻐지면은 판매를 좀 하겠는데 아직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2042도 물드름이 점점 더 선명해져 가고 있고요. 옆에 화이트 그린이도 요즘에는 이제 슬슬 비 받아 먹고 아무래도 잘하고 있죠. 그리고 레드베리도 이뻐지고 아담도 살짝 배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잎은 짧아지고 있죠.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조금 있으면 완연한 겨울이 오면서 잎이 좀 짧아지고 있고, 라울 이쪽 애들은 비를 좀 맞았긴 했는데 제가 요 상태로 놔둬서 요 앞쪽은 비를 맞았고 요쪽은 안 맞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슬슬 들이곤 있는데 제가 여기에 꺼내 놓는 이유는 뭐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 거리대에서 철수를 안 해도 되거나 그런 표시기도 해요. 왔다 갔다 이렇게 보시다가 다육이 들어갔네? 그러면 이제 신호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미니배금 접대 영상 찍은 샘플, 제가 내년에 전시회 때 대전 KBS에서 주로 하는데 확정은 아니지만 블루F 시리즈를 좀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뻐지면. 근데 모르겠네, 준비를 안 해놔서. 오늘 설명을 드릴까 다음에 설명을 드릴까. 여기 보시면 마리아근 12월 6일 작년 12월 6일에 퐁당퐁당 커팅 요만한 사이즈였어요. 1년 만에 엄청나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제 1번 배합토 거기다 펄라이트 좀 섞은 거 그거고, 얘는 밖에서 위주로 키웠고 얘는 안에서 키웠어요. 거의 같은 시즌.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왼쪽이 좀 노릇끼리 하죠. 좀 노릇끼리 하고 얘는 약간 흰색에 좀 녹색이 진하죠. 전체적으로 왼쪽이 노란기가 강한데, 그래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늘 말고 조금 조용할 때 얘들 또 지금 출근하네.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저쪽에 건너편 하우스 가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문 열자마자 쫓겨나네. 재배동 안에 못 들어가고 엊그제 제가 밖으로 빼놨어요.
그 일반적인 관리를 제외하고 나는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뭐 문제 생기면 관리할래. 그 다음에 나는 뭐 다육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키우지 않아. 그러신 분들은 예외고 저도 관리라는 개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육식물의 병해충이 일반 작물 못지 않아요. 알고 나면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고 뭐 되게 힘들고 어렵다는 범위는 아니에요. 많이 아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알고 나고 대처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선인연구소에서 나온 책자라든가 일반 뭐 작물 생리학이라든가 그런 병해충 관련된 걸 보면 다육식물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서 약제 처리를 할 때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한 달에 2번은 쳐야 돼요. 약을. 거의 불가능이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쉽게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고 어느 타이밍에서 하면은 좀 적극적인 효과가 잘 될까. 그렇게 해서 제가 약간의 다육식물 재배력이라는 거를 지금 계속 이제 연구하면서 실천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69 아시죠? 3월, 6월, 9월 전후 살충제. 우리 저기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외우기 쉽게 369 그 게임 있잖아요.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3월 전후, 6월 전후, 9월 전후. 그 전후라는 게 3월 전후니까 2월 28일, 3월 1일 그게 아니고 넓게는 한 달, 뭐 짧게는 보름, 그 사이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충제 방제는 예방적 방제는 369 3월 전후, 6월 전후, 9월 전후고, 살균제 예방적 방제는 26, 12 2 곱하기 6은 12. 그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해당이 돼요. 2월 전후, 6월 전후, 12월 전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11월 10 아까 7일이라 18일이라 그랬나? 12월 전후잖아요. 이맘때 제빛곰팡이가 좀 많이 생겨요. 저온다스. 왜 우리는 아직은 겨울을 느끼기에는 조금 멀었어. 마음은 아직까지도 지속적인 가을이길 원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을 저처럼 막 해요. 무식하게 해.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잘 보이실라나? 지금 조금 말랐는데 이렇게 검정색. 우리가 균 어떤 병이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싶을 때 이거는 무슨 병이야 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잿빛곰팡이 이런 형태는 그나마 쉽게 발견될 수 있는 형태고, 잘 보시면 포자가 막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있어서 이게 좀 나중에 좀 자세하게 좀 보여드릴까? 이게 난리거든요, 바람에. 그래서 얘가 지금 문 앞에 쫓겨난 거야. 근데 이런 특징을 보이는 애들이 몇 개가 있냐면은 라우이, 그 다음에 두들레야, 바닥에 붙은 애들, 그 다음에 멀로. 잘 생각해 보시면 특징이 좀 뽀얘요. 하얀 분이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런 짓물러지는 잿빛곰팡이 형태가 많이 나타나요. 눈으로 보이는 잿빛곰팡이 형태는 이런 거고, 그 전에 제가 그 카페에도 영상에도 있지만, 다음 카페 뿌은이네 집에 카페 메뉴 보시면 병증 검사 결과방 있죠. 거기에도 보시면 잿빛곰팡이가 꼭 이런 곰팡이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런 잿빛곰팡이가 이맘때 많이 나타납니다. 저온의 다습. 근데 건조할 때도 나타나요. 아무튼 지금 상황은 저온의 다습. 온도가 낮고 습도가 있을 때.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약을 치는데, 일반적인 농약에서는 종합살균제 또는 잿빛곰팡이 전용도 좋지만, 저는 잿빛곰팡이 전용으로 나온 약보다는 종합살균제를 권해드려요. 많이 얻어걸리게. 진행경자제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다싹이 있는데, 걔는 약간 얼룩이 묻을 수 있죠. 근데 얘네들은 얼룩이 별로 없잖아요. 뿌려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 문제. 약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럼 걔가 뭐예요? 물이요, 물. 그래서 오히려 처치가 안 되고 뭐 이렇게 종합살균제 약을 막 쳤는데 오히려 무르는 경우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맘때 약제 추천은 어떤 형식의 약제 살포를 추천해 드리냐면, 이슬 맺히게 살포하시라. 이슬 맺히게 살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같은 데서는 이제 훈연이라 해야 돼. 훈중이라 해야 돼. 연막으로 된 캔으로 된 살균제 형태도 하죠. 그게 이제 보통 딸기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잿빛곰팡이 그런 훈연 연기로 나는 건데, 뭐 그것도 괜찮죠. 근데 이제 그것도 농약이니까.
다음에 제일 조심해야 될 거 매장 사장님들, 농장 사장님들 마찬가지지만 평수. 그 작년에도 그런 의뢰가 왔습니다. 작은 하우스인데 그 두 개가 터트린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뭐 이렇게 했죠. 효과는 없었고 두 개 터트렸고 찐ጩ에서 문 확 다 열어놨다고. 그분은 문 만약에 닫아놨으면 작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평수에 훈증제가 하나가 50평인가 80평인가 돼요. 이게 회사마다 다를 거예요. 그거 꼭 체크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몰살 됩니다. 몰살 뻥 아니고. 왜냐면 그 작은 그 하우스에 그 캔을 딱 넣었을 때 이게 적용 하는 그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제가 그때 당시에 그분과 계산했더니 그 10배 잘못하면 훅 가요. 그분 금땡이 많으셨던 분들이야.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가볍게 이슬 맺히듯이 살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일 좋은 방법, 저는 말로만 하고 실천을 안 해.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이제 지재부 흙하고 맞닿는 이런 부분에서 제일 많이 생겨요. 이 부분이 축축하죠. 잎하고 딱 닿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 습해지겠죠. 여기가 저온 다습 이쪽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여기서부터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좋을까? 선풍기를 잔뜩 틀어 놓을까? 그거보다 여기다가 심을 때 마사라든가 자갈 같은 거를 살짝 받쳐주면 그나마 좀 떠 있잖아요. 그럼 이런 피해가 좀 덜 하죠. 이 잿빛 곰팡이가 발생을 했다고, 아이고 큰일 났네. 빨리 바람 선풍기 틀어줘야 되겠네. 막 틀어주면 어떻게 될까? 여기 얘 포자가, 얘가 숙주인데 또 다른 숙주를 찾아서 얘가 날아가겠죠. 뭐 이렇게 날아가 다 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견이 되면 선풍기보다 얘만 끌어내시고 약재 처리한다든가 말려준다든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6은 12, 2월 전후, 6월 전후, 12월 전후에 있어서 12월 전후에 잿빛 곰팡이나 그런 병이가 발생이 되는 거고, 또 하나 토양전염병 같은 경우는 사실 연중 아무 때나 감염이 18도 이상이면 감염이 되는 거라 가끔씩 겨울에도 뭐 가을에도 이른 봄에도 흠뻑 그 약재를 뿌리까지 적셔줄 필요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날씨 상황 봐서 한번 선택 한번 해보시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으니까 12월 전후를 말씀드린 거고, 다음에 또 2월 달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겨울에는 물을 잘 안 주거든요. 근데 2, 3월 달부터 물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신단 말이야. 분갈이도 하시고 그때. 그래서 그런 타이밍에서 제가 2, 6, 12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유념하시고 100% 방제는 없습니다. 불가능하고요. 우리는 100의 목표를 두고 하자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알면 쉬워져요.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져.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편하게, 취미생활이잖아. 그죠? 대부분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하고, 아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근데 저 자식은 왜 이런 이유를 알면 여기다 왜 마사를 왜 안 깔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왜 안 깔았지? 예, 그래서 내가 라우이를 맨날 죽여요. 맨날 매해마다. 라우이가 저는 제일 힘들어. 이거 불어주면 좋아요. 말은 내가 이렇게 하잖아. 불어주면 좋다고. 저는 안 불어. 그래서 맨 이렇게 돼. 백분이 있는 게 수분은 조금 저기 왁스층이 밀집이 돼 있는 데가 요 왁스층이 수분을 좀 갖고 있나 봐. 제 생각은 그래, 생각.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물 주시고 안 고이게 불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안 해요. 못해. 못하겠어. 그것까지는 힘들어서. 근데 웬만하면 저도 한겨울에는 좀 가생이로 물을 주려고 해.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 천천히 관리해 보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